지금 현재 유영민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예. 현장 조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지켜보고 또 다음 네. 업무 보고 때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보고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뭔가요? 뭐 제가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그래 해왔고요. 네. 통상 그렇게 왔다. 예. 그 아까 전자결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법적 근거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검찰 인사가 있을 때 통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과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역할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패싱 당한 게 아니네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가라는 게 참 큰 숙제였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에 이제 기대치가 다르겠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예, 같은 답변이시면은 뭐 같은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저희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거가 뭔지. 근데 이게 통상적인 관례나 통치행위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정부의 방향이 앞으로 모든 정부의 방향이 국민들 앞에서 논란이 있을 때는 투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중인데 예,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려. 예, 말씀하십시오. 그 관례에 따르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근거를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께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2일에 이제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복귀를 했는데 그럼 사의 표명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0여일이 지났는데 이 중간에 비서실장님께서 이 신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복무 복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난 주말에 좀 한 이틀 그 휴가를 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또 저도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돌아왔고 월요일 날 이제 대통령의 거취를 일임했다. 뭐 그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신현 수석을 제가 이력을 봤더니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했었고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과 연이 있고 2012년 대선 때는 후보의 법률자문, 2017년 지난 대선 때는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정치적 동지관계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결단을 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현실적인 그 곤란함이 있었는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이 인사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문제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니까 현재 법무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수석을 몰아세웠고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말하는 우리 편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저도 언론을 보고 저 내용을 봤습니다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아마 저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얼마나 불행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신수도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뭐 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일임을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중단이 되지 않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아마 고려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게 어떤 역할을 줘서 모셔온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번 입건으로 해서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한다든가 그 신뢰를 법무와 검찰 사이에서 어떤 조종자, 조율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런 리더십을 회복을 시켜줄게 뭘 해드리면 되느냐 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그 신현수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올곧다 그러나요. 굉장히 살아온 것도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국정 난맥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과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